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어느덧 추위가 가신 것 같습니다. 점심때쯤이면 이 땀이 송골송골 나는 게 이 여름, 봄 그 중간 어느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전고점 6,3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이제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23일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증시에 탄력을 불어 넣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38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직전까지 계속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KB증권에서 이제 코스피의 상단이 7,500선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도 이제 돌아왔고 매크로 이슈도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미증시가 지금 혼조로 마감하긴 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조금은 주춤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그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수요일장 우리 증시 정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까지도 급락했는데요. 이제는 시장에서 전쟁이라는 무거운 이슈는 뒤로 밀리고 시장은 속도를 높여서 달렸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6,000선 회복하며 6,091선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전고점까지는 단 4% 남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더 힘을 받으며 2.72% 상승한 1,15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주체 동반 순매수로 지수를 상승했지만 개인은 9,400억 원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2,561억 원 팔아치웠고 메이저 주체의 동반 순매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로켓 타는 자금 우주항공 ETF 경쟁이 후끈하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지금 투자 시장은 스페이스 X 잭팟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우주 ETF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는 상장 첫날에만 개인 자금 615억 원이 몰리면서 단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완판됐는데요. 이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우주항공 ETF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로 750억 달러, 기업 가치도 최대 2조 달러까지 거론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이 스페이스X의 IPO 모멘텀이 5월 중순이 최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항공주가 로켓처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담고 공매도는 베팅하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양방향 압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월 들어 코스피에서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지만 한편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가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아래로 누르고 있는 힘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차거래 잔고까지도 156조 원까지 급증을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지수는 확신 있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반등할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되사들이는 숏 커버링이 유입되면서 더 상승 여력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위아래의 줄다리기 경쟁 속에서 누가 먼저 힘을 잃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켰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3% 가까이 오르면서 21만 전자, 113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그 외 업종들 다 빨간불 켜는 상황에서 SK스퀘어 3% 넘게 강세 보였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다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HD 현대중공업 등은 파란불을 켜며 힘이 빠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중동의 재건 수혜주로 각광받았던 건설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 타며 지수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을까요? 국내 특징지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1조 원 지원금 등에 업고 17%대 급등했습니다. 삼성 SDS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에 장중에 17% 넘게 급등했는데요. 삼성 SDS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IT 서비스를 설정하고 또 운영까지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기업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AX 사업과 AI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이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과 KB증권 목표 주가 각각 20만 원, 23만 원 제시했고요. 해외에서도 인베스팅닷컴이 21만 3천 원 제시하면서 삼성 SDS의 성장 기대감에 여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OCI홀딩스 우주행 티켓 거머쥐면서 주가 24%대 강세 보였습니다. OCI홀딩스도 스페이스X 잭팟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이스X의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공급 계약을 맺을 거란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가 1조 원 수준이고요. 최대 5년간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생산의 물량이 절반가량 이미 확보되면서 공장의 가동도 한층 안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미 높은 가동률이 실적에 확보된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보안입니다. AI가 보안의 방패를 뚫기 시작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 주요 보안업체 CEO들을 어제 긴급 소집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미토스가 인간 전문가도 찾지 못한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면서 업계에 충격을 준 건데요. AI가 공격 코드까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보안 위협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제는 사람 대 해커가 아니라 AI 대 AI 보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이제는 경쟁이 아닌 공존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이 좀 유연해진 건데요. 은행의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와 협력해서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신 후보자의 발언에 디지털 통화 생태계가 공존의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거란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핫한 키워드 디지털 화폐가 랭킹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밤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7,000선에 안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끝이 매우 가까워진다는 이 발언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을 붙였는데요. 반면 다우지수는 한 발 물러섰고 나스닥은 ASMR의 실적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주와 반도체주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보시면 다우지수는 0.15% 하락한 48,463선에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오르며 24,016선에 S&P 지수는 0.8% 상승한 7,022선으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1.23% 올랐는데요.
어제 양자 AI 모델인 아이징을 공개하면서 그 상승세가 전 거래일의 상승세가 오늘도 연일 랠리를 보였고요. 알파벳은 1.18%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 X의 투자로 1,000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애플은 전날의 부진을 만회하고 3%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주도 4.63% 상승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반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아마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0.21% 하락했습니다. 그 외 브로드컴과 메타는 AI 관련해서 반도체 칩의 파트너십을 2029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는 무려 7.63%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5가 이제 생산 단계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 칩이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로봇 사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면서 실적의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 외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 또한 함께 하락하며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은 ASML입니다. ASML은 1분기 실적은 순매출 88억 유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2분기 매출 전망의 기대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공개까지 중단하면서 업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결국에 숫자는 잘 나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실적 안개 속에 고개를 숙인 ASML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라이릴리입니다. FDA의 변수에 흔들리면서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FDA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간 손상과 심혈관 위험 관련 추가 임상을 요구했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1%대 하락하면서 특징주로 부각됐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기존 임상에서는 이상 신호가 없었다고 밝혔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하락을 과도한 우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는 빗장이 풀리면서 돈벌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무려 10%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마진거래 최소 예치금 규제를 없애면서 소액 투자자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소액이어도 거래가 가능해지면 사람이 늘고 거래도 늘고 결국에는 수익성도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인 부진에 배가 고팠던 로빈후드가 이제는 이 거래량으로 허기진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가능성이 기대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WTI는 9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94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은 최근 한 달 고점을 찍고 쉬는 모습 보였는데요. 4,823선에 지나갔고요. 은선물은 구조적으로 6년 연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소폭 상승한 79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까지 다뤄봤는데요. 한국과 미국, 실적 시즌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의 향방까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변수 속에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박스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네, 여전히 휴전 낙관론이 증시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래일제 종전 낙관론 증시를 여전히 떠받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오늘 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7,000피 도달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고무적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가져다 줄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히트맵 통해서 거래대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크게 상승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에서는 혼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 가이던스 잘 나왔는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 선 반영했지만 미증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관련주들 크게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도 2% 하락, 샌디스크 그리고 ASML 미국 증시 안에서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리장에서 여전히 빨간불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엔비디아 1.2% 상승했습니다. 지금 10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AI 모델 발표했고요. 양자 컴퓨팅의 그 속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AI5 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컴퓨팅 그리고 로보틱스에 들어갈 칩을 만들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도 함께 했는데 잠시 뒤 브리핑 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금융주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칸, 모건 스탠리 계속해서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금융주 안에서도 훈기가 돌았다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애플도 2.94% 상승, 브로드컴도 4.1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4.61%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일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이슈, 미국과 이란 이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종전 협상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백악관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일단 양측이 종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휴전을 미루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계속 뉴욕 증시가 후반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라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죠.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커멘트가 나오면서 스탠스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물밑 협상 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사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회담 장소 역시도 파키스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2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요. 오는 21일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흐름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쟁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의 기업들의 신규 고용 그리고 투자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 유가 상승, 전쟁 관련 이슈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베이지북은 이 미국의 12개 연준 담당 지역별로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관련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2개 지역 중에서 8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소비자 지출 일부 지역에서 지금 기상 악화 그리고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라는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체들이 지금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이제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지는 않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레디 계장 시그널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5 설계를 마쳤고 삼성전자에 감사한다 이런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의 SNS 글을 올린 건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체 AI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전자닉스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AI5 설계를 마쳤고 테슬라의 이 AI 칩 디자인 팀이 이 테이프 아웃을 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AI6, 도조3 그 외 멋진 칩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AI 칩은 차세대 인공지능, 자율주행 여기에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에도 감사를 표한다 이런 발언 나왔고요. TSMC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도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모멘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었던 바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였고요. 오늘 결과까지 나왔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신증권 측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사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쟁 직전 상황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6,300이었죠. 계속 도달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상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직전의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을 체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이 전쟁 국면이 완화된다면 우리 증시에 좀 가려져 있었던 모멘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국 제조업 PMI가 1월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까지 모두 2026년 초부터 모두 50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확장 국면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지표를 살펴보니까 신규 주문이 늘고 있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OECD 선행 지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앞으로 경기가 6개월에서 9개월 좋을 것이다에 베팅하면 경기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지금 2025년 말부터 계속해서 100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을 것이다에 베팅하는 흐름 OECD 선행지수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2025년도 말부터 좀 경감이 됐었고요. AI 투자 모멘텀도 있었고 증시에는 이렇게 유동성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M2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에 있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1회에서 많게는 2회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미국의 서비스 PMI 그리고 제조업 PMI도 모두 상승 탄력이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점 전쟁 직전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프 확인해 보시죠. 지금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모두 50 이상을 2026년 1월부터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다라는 흐름 이렇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전쟁 장기화는 미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4월 초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었죠. 브렌트유가 대신증권 측에서는 2분기 평균이 $80 내외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직전 저점이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배럴당 $60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30%, 40%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은 짚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전의 고점은 $110 선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를 대비해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상승폭이 과도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근거가 뭔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과거의 미국의 역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유가가 폭등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100% 국제유가가 치솟았을 때 앞뒤로 경기 침체가 보여지는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유가고요. 지금 회색 그래프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30%에서 40%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는 또 공급의 충격도 있었지만 전쟁 직전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경기가 활성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도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 수요 이 두 가지가 받쳐주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025년도 말부터 2026년도 초까지 글로벌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AI 투자 모멘텀 견고하고요. 주요국의 재정 확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재정 지출이 2026년 초부터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추세적으로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들의 지난해 말부터 국방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게 부으면서 부양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이것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물론 에너지 위기,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긴 했지만 각국의 정부 주도 투자 모멘텀이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단기간에 그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XY 지표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XY는 이 대만 측에서 반도체 칩 가격을 조사한 지표인데요. 낸드 가격, 디램 가격 평균치를 낸 겁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AI 투자 여전히 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반도체 칩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제 IMF 측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 좀 우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2%포인트 내린 건데요.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 경제 전망치를 0.1% 상향 조정하면서 3.4%로 올리려고 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1월 대비해서 조정을 상향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유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IMF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월에는 3.8%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튀었고요. 사전 전망치도 3.9% 정도였습니다. 지금 IMF가 워낙 좀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남기는 기관이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여전히 비관, 심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각각 글로벌 지금 성장률이 2.5%, 2%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IMF가 지정하는 글로벌 리세션은 2%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IMF 쪽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대신증권 측으로 넘어올 텐데요. 그나마 안전한 자산 수요, 자산처 어딜까? 미국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2022년 이 러우 전쟁이 있었던 그 당시의 피크를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2026년 유가고요. 회색 그래프가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의 국제유가 그래프입니다. 여전히 국제유가 에 있어서는 2022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10% 정도 실질적으로 상승할 때 미국의 GDP의 영향력을 보니까 생각보다 미미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1년 동안 0.04, 0.05 감소 수준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면서 과도한 우려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미국은 사실 에너지 수출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은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미국은 비교적 이렇게 큰 의존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미국의 경제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화될 경우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옅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제 외신을 살펴보니까 헤지펀드 측에서는 달러 약세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지수가 3월에는 2.4% 급등했다가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첫 휴전을 발표했고요. 대규모 달러 매도세가 촉발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지금 투자자들이 달러가 조금 오를 때마다 계속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JP 모건, 노무라 지금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금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유로, 엔, 스위스 프랑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중장기적 달러 약세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엔화 그리고 금이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 그리고 금도 너무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가 후퇴하면서 금에 대한 이자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금은 이자를 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게 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외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또 외신의 보도를 살펴보니까 지금 미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나스닥이 2021년 이후 최장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10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주들이 기록적인 실적 발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도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전쟁 리스크에도 실적이 예상외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받쳐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기술주도 이번 반등의 핵심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AI 연산 능력 경쟁으로 인해서 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전쟁 이슈보다는 아직까지 AI 모멘텀 그리고 경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있고요. 실제로 샌디스크 주가가 간밤에는 좀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4배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인텔도 지금 9거래일째 50%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에는 여러 가지 전쟁에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모멘텀이 증시를 이끌어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네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1.03% 상승하면서 6,1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7% 상승 흐름 보이면서 1,1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홀로 각각 2천억 원 넘게 1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간밤에 메모리주가 크게 빠졌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 상승불 켜고 있으면서 21만 원 선, 11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4% 가까이
가깝게 6% 가깝게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23%, 두산 에너빌리티도 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지금 삼천당 제약과 HLB 제외하고는 원익 IPS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색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각각 1%, 2%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지금 1% 상승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 모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강하다는 흐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김민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다시 6천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기가 간밤 미증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 양자기술 보안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양자기술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멘텀부터 보시죠. 일단 이번 주 화요일이죠. 4월 14일 세계 양자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양자의 날, 마침 미국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양자 컴퓨팅 기술이란 무엇이냐? 이 양자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걸리는 이 수천 년에 걸리는 문제들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양자 컴퓨팅 대장주로 불리는 아이온큐가 14일 미국장에서 2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배경에는 기술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분리되어 있는 이온 시스템 두 개를 광자를 이용해서 연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AI 모델 아이싱이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컴퓨팅의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2.5배 정도 빠르고요. 또 정확도는 3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팅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앞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ICTK, QSI 모두 어제 장에서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은 바로 QSI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1,600억 원대이지만요. 극저온 환경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저자분 증폭기 MMIC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QSI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력을 받고 있고요. 또 해외에다가 이 공급을 납품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모멘텀, 보안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7일 엔스로픽에서는 클로드 미토스라는 공개 AI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탐지해서 실제로 해킹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한 건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차세대 보안책으로 양자암호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중 모멘텀,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 두 가지 받아가면서 어제 장에서 드림 시큐리티, ICTK, QSI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선주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닥터코퍼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구리의 가격을 알면 그 시점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구리는 닥터코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의 가격을 보면 지난 한 달간 무려 8% 넘게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사용되는 산업 곳곳에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산업은 전선 산업인데요. 전선 산업, 어제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가온전선까지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출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지속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금속 가공에 쓰이는 황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원자재인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전선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대한전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두면서 이 전력 케이블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그리고 특수합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명전선을 과거에 인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 생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대원합금을 통해서 이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선주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AACR 2016입니다. 내일이죠.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에서 암 연구학회가 개최되는데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해당 암학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선 초기 임상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3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간략한 명단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 기업들이 포스터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구두 발표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두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알지노믹스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일단 구두 발표를 하는 기업이고요. 어떤 내용을 발표하냐? 이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간세포암 표준 치료의 반응률이 대략 27% 정도인데요. 여기서 업계에서는 이번 중간 데이터에서 반응률이 30% 초중반을 넘어가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환자 45명 중에서 일부 인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할 기업 L7B 그룹인데요. 이번에 L7B 그룹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7B 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죠. 이 베리스보도 이번에 구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또 발표하냐? 이 고형암 치료제의 첫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효능보다 안전성 지표에 더 주시하고 있는데요. 고형암에서 활성이 강할수록 독성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성에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재 L7B 이노베이션은 이 주식 병합을 이유로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L7B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이벤트들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학교 일정 전후로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계획하실 분들이라면 기존의 과거에 어떤 추이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투자 계획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섹터 K뷰티입니다. 최근에 이제 온도도 20도가 넘어가고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조금 건조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도 하지만 피부 환절기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뷰티 업계에서는 지금 이 봄을 성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APR을 비롯해서 K뷰티의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PR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4월 들어서 APR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미국에서 이 안정적이게 성장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이런 대형 채널에 입점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SK증권에서는 APR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4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APR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냈고요. 또 APR 비롯해서 다양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장에서 2%에서 6%대 동반 상승 흐름 보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바글로벌도 최근에 일본 그리고 유럽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K뷰티의 경쟁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달바글로벌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할 포인트는요. 이 매출의 50% 정도가 판매 관리비에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섹터 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상승불 켜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흘러갈 수 있을지 저희 레드게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코스피는 0.9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8%, 1% 내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들어오고 있네요. 개인과 기관이 양 매수 보이면서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자로 돌렸다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2,000억 원 넘게 매도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2,0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는 반면 외국인 기관 양 매도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음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빨간불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5% 급등 양상 보이고 OCI 홀딩스도 지금 3.8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그동안 강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하하면서 대우건설은 5%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협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이 11% 급등 나오고 있고요. 셀바스 AI도 지금 코스닥 150 신규 편입이 되었는데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광통신주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7.32%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